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전도사 돌청아제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보니까 음력으로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명절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풍속을 선양하는 의미에서 불엄깨기라든가 오곡밥을 먹는 것 정도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 여러분들도 이 정월 보름을 통해서 1년 동안 무사태평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북미대로 횡단 자동차 여행의 에피소드 69번째, 미국의 정신과 애국심의 근원인 워싱턴 DC, 이렇게 이제 풀어봤는데요. 이 사진은 이 영원 불멸의 애국심의 상징인 어떤 분의 묘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꺼지지 않는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에 묻혀있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왜 이런 형상으로 묘를 지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하여튼 지난번 시간에는 워싱턴 DC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미국인들의 정신, 애국심의 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 시간에는 워싱턴 DC의 정치의 중심이죠. 백악관을 중심으로 그 정면에 만들어져 있는 거대한 5km에 달하는 대정원,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이 광장을 내셔널 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광장이기도 하죠. 그곳에 있었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의 기념탑, 그 다음에 그 천장화에 숨겨진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고대 신전과 비교하는 그러한 국회의사당, 그러한 것에, 그 다음에 미국의 최강국으로 만든 강력한 국방력의 청사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 등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숨겨있는 5가지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링컨 기념관, 한국전쟁기념비, 마틴 루터 킹 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또 알링턴 국립묘지, 그리고 최고의 미국을 자랑하는 박물관 2개, 국립자연사박물관과 국립항공우주박물관 등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그 정신과 애국심에 대한 근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떠나보시죠. 첫 번째는 링컨 기념관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면서 남북전쟁의 승리를 이끌면서 건국 당시에 까딱했으면 2개의 그 나라로 갈라질 뻔한 연방을 그대로 보존하게 된 아주 획기적인 오늘날 미국의 기초를 다진 대통령이죠. 그러면서도 남부지방에서 성행되던 흑인에 대한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고 있죠. 이게 이제 링컨 기념관인데요. 링컨 기념관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원이라 할 수는 더 내셔널 몰 안에 조성된 유일한 대통령 기념관이면서도 가장 큰 거대한 대통령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서도 링컨 대통령은 아주 특별하게 존경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서민들도 만질 수 있는 지폐죠. $5 그 지폐의 대표인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링컨 대통령 기념관에 있는 링컨 대통령의 좌상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존경만, 최고로 존경받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965년 4월 15일 총기로 암살을 당했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극장에서 연극을 보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암살을 당했는데요. 그 어떤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면은 링컨 대통령은 유일하게 최초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15대까지는 민주당 출신이 계속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건국의 그 중심이 된 13개 주, 동북부 뉴 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13개 주 이외의 변방 지역인 켄터키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의 사령관이기도 했지만 그 켄터키는 제가 이 링컨 대통령 탄생지를 가봤거든요. 근데 넓은 그 밀밭 가운데 정말 조그만한 그 시골 통나무 집에서 태어난 대통령이더라고요.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런 가난한 시골 출신인데 변호사로도 합격을 했고 하원을 정말 겨우 몇 번의 실패 낙마 끝에 당선이 되는 어려움을 거쳐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권을 중시하면서 노예 해방을 외치다 보니까 남부 지역 출신들이 굉장히 싫어했었죠. 물론 패배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겠다 하는 걸 선언하자마자 남부 출신들에 의해서 총기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운의 대통령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링컨 대통령 기념관 내부입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방문했고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곳이에요. 그만큼 세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부가 정말 어느 신전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건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좌상 위에 벽면에 새겨져 있는 슬로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확대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가 연합을 이룬 사람들, 그러니까 연합국가로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만드는 근간이 되는 그 연합을 이룬 게 남북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룩한 사람들, 곧 미국인이죠. 그들의 마음 속에 에브라함 링컨의 기억이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에브라함 링컨 당신의 그 기억과 정신을 영원히 간직한다. 이런 것이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그런 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벽면에는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맨 아랫단에 제가 이렇게 빨간 네모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어쩌면 지금 오늘날 가장 발달되어 있는 성공적인 민주주의 정부의 어떤 표본을 설명한 거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우리나라 헌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이 되는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연설문이죠. 그리고 이제 한쪽 벽면에는 좀 긴 장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 당시의 연설문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의 신념과 어떤 정치 철학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연설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링컨 기념관 앞으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워싱턴 기념탑까지 넓은 광장이 가운데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대중 집회가 열리는 대표적인 장소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권 대통령이다 보니까 인권에 관련된 집회, 그리고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떤 정치 집회를 대부분 여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핵심 어떤 그 광장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제 대부분 이런 집회들을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데 좀 다소 아쉬움이 우리나라는 있죠. 정파와 관련돼 있고 어떤 특정 어떤 정파나 이익을 위한 그런 모임들이 열리는 곳도 있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아무튼 그보다는 수십 배 큰 이런 광장이 형성돼 있어서 민주주의의 어떤 광장이다 이렇게 불리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링컨 대통령 기념관을 정면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었어요. 대리석 건물로. 이거는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표본으로 해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2개의 돌기둥이 다 이렇게 버티고 있고, 그 지붕 위로는 그 당시에 그 주정부들의 그 이름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정말 이 여러 개의 수십 계단을 거쳐서 위에 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정말 위압감을 느낄 만한 그런 큰 건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입구 바닥에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유명한 인권 그 목사님이죠. 인권주의에. 그분이 연설을 이곳에서 했다는 표시가 유일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돌입니다. 이게 이제 돌 대리석판을 제가 그대로 찍은 건데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제목으로 1963년 8월 28일 날 이곳에서 연설을 했노라 했는데 이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당시에 흑인 인권주의를 대표적으로 하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긴 연설을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대목을 제가 번역을 해보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개별 특성에 의해서 판단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미래의 자기 자식들이 정말 이 차별을 받지 않고
흑인이라는 거를 해서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컨텐츠와 캐릭터에 의해서 판단받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꿈이 있다, 이런 이제 희망과 미래, 그러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연설을 한 게 1963년인데요 5년 후인 1968년 4월 4일 39살의 나이로 총기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즉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외치고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겠다 한 게 1863년인데 그 100년 후인데도 아직까지 흑인들은 이러한 인권을 다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외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어떤 상반된 백인들하고 상반된 어떤 대표적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권주의 연설을 이곳에 했노라 하는 것을 기념하는 미국인들, 어떻게 보면 참 이월 배반적이면서도 그런 어떤 배울 점이 있는, 이런 거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 우리와 같이 뭐 편가르기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배울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관이 비록 이렇게 뭐 큰 기념관 건물을 짓지는 않았지만 링컨 대통령 기념관 우측에 그 호숫가 변에 이렇게 입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로서의 그 인도주의 흑인의 권리를 주장한 이러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기념하는, 그럴 줄 아는, 그러면서도 또 많은 백인들도 이것에 참배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 한인들은 절대 가보지 않으면 안 되는, 더구나 저처럼 이제 그 군인 장교 출신인 사람은 뭐 더욱 관심이 있는데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입니다. 코리안 워 베테랑스 메모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현충 시설이에요. 그래서 그 조각상들이 이제 스테인레스 강철로 되어 있는 19명의 병사 조각상인데요. 뭐 이 장면이 딱 그렇게 우리 한국전쟁을 연상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서도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이런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뭐 우리에겐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것이기도 하죠. 더구나 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기록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참전 용사가 연 인원이기도 하죠. 무려 3년간 178만 9천 명이 참전했어요. 엄청난 숫자죠.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인데 그보다 뭐 3배 많은 인원이 3년간 참전했고요. 전사자가 무려 36,940명, 부상자가 92,134명, 실종자가 3,637명으로 해서 죽거나 실종된 사람이 4만 명이 넘는다는 엄청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뭐 한미 동맹이 굳건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부분은 우리가 길이 새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대리석으로 검은 대리석에 Freedom is not free 이런 이제 슬로건이 딱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방문하면서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평화는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공짜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가, 희생이 필요한가를 하는 평화에 대한 진실한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거를 새기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곳을 잊을 수 없는 게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세계 최강의 그런 강국을 만들어낸 거는 어쩌면은 이런 시설들과 이런 어떤 정신이 숨겨 있는 그러한 그 국립묘지를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워싱턴 DC에서 이제 남부로는 포토맥강, 아주 큰 강인데요. 그걸 건너서 버지니아 주에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가 이제 워싱턴 DC에 인접해 있는 주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랑 마찬가지죠. 거기에 알링턴 카운티에 있는 국립묘지인데요. 참 미국인들의 정신을 또 읽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세계대전,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서 순직한 미군들의 유해를 모신 국립묘지입니다. 뭐 우리도 뭐 동약동 국립묘지가 있고요. 대전 현충원이 있지만 이곳은 한 곳에
이게 몰려있는 국립묘지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뭐 수만 명이 여기에 이제 지금 있고요. 안장돼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뭐 신문에 따라 크기가, 돌의 크기가 달랐지만 지금은 똑같은 흰색에 이제 똑같은 크기로 묻힌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참 너무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국립묘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상적인 곳은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의 무덤이 있는데요.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얀 대리석 석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곳 딱 전시대 무명용사 무덤 앞에서 매 시간마다 근위병들의 교대식이 거행됩니다. 저는 이걸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근위병 교대식이 선임하사가 딱 지켜보고 있고, 양쪽에 이제 두 보초병이 엄숙하게 교대식을 하는 거를 이제 거행하는데요. 아주 엄숙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교대식은 일반인에게도 개방되는데요. 어떤 의식이라기보다는 순직 장병들에 대한 엄숙한 애도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았고, 여기에 임하는 관광객들도 굉장히 엄숙하게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좀 더 이제 중심으로 가보면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묘가 이렇게 있는데요. 참 특이하게 인상 깊었던 게, 돌로 돼 있는 석관인데 그 가운데는 둥그런 돌 가운데 영원 불멸의 횃불과 함께 이렇게 안장돼 있었어요. 뭐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이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 그가 실행한 대통령으로서의 미국에 안긴 그 엄청난 자부심과 힘, 강력한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 대통령이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대통령을 했지만 그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자 하는 이제 혼이 묻어있는 그런 무덤 같아요. 대통령 당시에 존 F 케네디는 이처럼 아주 젊고 미남이고, 그의 부인 제클린 여사도 엄청난 미녀로 아주 각광을 받았었죠. 43살의 나이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미국 최연소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러기 전에 일단 미국 대통령으로서 인기도 대단했지만 미국이 우주 개발을 위해서 아폴로 계획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정말 진짜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을 쏘아 올리게 되고요. 그런데 이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취약점이 뭐였냐면은 유일한 아일랜드계 로마 캐토릭 신자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영국 출신의 그 청교도 혁명을 한 개신교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자 편에, 소수자 편에서 출세한 대통령이죠. 그래서 뭐 머리도 너무 명석하고 잘생겼지만 뭐 하버드대라든가 프린스턴 대학이나 이런 인류 대학을 다 이렇게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아주 인재였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안타깝게도 1961년에 취임을 했는데 뭐 3년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오스왈드라는 뭐 정치 불명의 사나이에게 암살당하는 불운의 대통령이 됐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왜 오스왈드가 범인인지, 왜 이 대통령이 암살당했는지를 규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CIA가 개입을 했니, 아니면 마피아가 개입이 됐니, 또 여기에 뭐 아까 말씀드린 소수파다 보니까 중심을 이루고 미 백인들의 중심이 이루고 있는 백인들 출신, 청교도 혁명이나 영국 출신들에 의해서 뭐 암살된 게 아니야. 너무 인기가 뭐 공렬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튼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을 외치면서 뉴 프론티어 정신, 새로운 개척 정신을 발휘하자 그래서 우주 개발 계획을 세우고, 또 뭐 이 소련과 당시의 냉전 상태에서 쿠바에 미사일을 갖다 놓겠다 하는 거를, 그러면은 일격에 내가 소련을 격침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선언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이런 정말 용감하고도 아주 명석한 그런 대통령으로서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퍼슨 대통령 기념관입니다. 이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제3대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인데요. 제퍼슨 기념관은 로마 제국의 판테온 신전을 모델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진짜 외곽에서 보면은, 밖에서 보면은 정말 판테온 신전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1943년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대통령 기념물이기도 하죠. 그 내부를 보면은 로마 판테온 신전을 흉내내긴 했는데, 판테온 신전은 당시에 이제 동을 만든 기술도 부족했지만 하늘과 통하는 어떤 신전이다 해가지고 꼭대기 중앙을 이렇게 뻥 뚫어놨는데요. 제퍼슨 기념관은 이제 둥근 돔으로 이렇게 덮여 있죠. 그래서 아주 웅장해 보이는 그런 드레스 건물입니다. 그 기념관 내부에는 제퍼슨 대통령 동상이 이렇게 입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주변에 벽면에는 독립선언문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을 하게 된 기초가 된 아주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퍼슨 기념관 앞에는 이렇게 타이틀 베이슨이라는 넓은 인공호수를 이렇게 조성해 놨어요. 당시 이제 평지를 파서 이렇게 아주 넓은 호수를 만들었는데, 그 정면에는 백악관이 이렇게 숲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고요. 또 오른쪽 건물은 이제 워싱턴 기념탑이 이렇게 쭉 돼 있어서 그 백악관에서 정면으로 바르다 보이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배치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러한 건물이기도 하죠. 다음은 이제 미국의 최고의 그 세계 최강의 국가라는 거, 자존심을 지키는, 그러면서 그 미국의 힘을 보여주는 박물관 두 개를 제가 소개할 건데요. 첫 번째는 국립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이거는 1910년에 건립해서 모든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곳입니다. 정말 세계 최대의 자연사박물관인데 엄청난 그 자연사박물관, 이걸 무료로 세계인들에게 개방하는 거예요. 정말 미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은 국가기관인 스미소니언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미소니언 협회는요, 국립학술연구단체로서 영국 출신의 제임스 스미스슨이라는 분이 기부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생물학자면서 많은 수집했던 생물들에 대한 표본도 있었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그 힘을 느끼고, 영국이 아닌 미국의 이 자기의 그 모든 자료와 돈을 기부함으로써 이제 시작을 했던 게, 그래서 그 스미스슨의 이름을 따서 스미소니언 협회를 만들었는데요. 국가에서 직접 이제 이 관리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축구장 18개 크기, 뭐 상상을 초월한 크기의 박물관이고요. 거기에 약 1천만 개 이상, 뭐 정확한 숫자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계속 또 유입이 되기도 하지만 엄청난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래서 자연과학의 많은 표본과 문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정말 엄청난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각 대륙별로 박제된 다양한 동물들의 박제품이 있었고요. 인류의 변천사를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뭐 미이라를 포함한 모든 뭐 유월들,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참 엄청난 자료인데요. 어떻게 수집했을까? 더구나 이 수집한 자료를 세계인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미국의 정말 대단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를 한번 보시죠. 거대한 폭동고래의 그 유골과 모양을 박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진짜 그 거대한 고래 그대로 천정에 내려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해양 생태과관인데요. 각종 그 물속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생물들을 모든 표본을 다 갖다 놨어요. 정말 희귀하고 거대하고 정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런 표본들을 전시해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와서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 많은 아이들이 놀라는 그런 소리죠. 어떻게 이러한 많은 생물들 표본을 채집했으며 또 이게 한 곳에 모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해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이 미국 워싱턴에 가시면 자연사 박물관 한번 꼭 들려보시고. 진짜 신기하다. 성게 같은 거 많던데. 조개 엄청 큽니다. 여왕조개도 엄청나게 사람이 속에 들어가도 될 만큼 그런 조개고요. 뭐 여러 가지 파충. It is easy. I think so.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려와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같이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렇게 아이들을 둔 부모라면 이것을 오히려 일부러라도 한번 여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수준의 박물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유물 전시관에 전시된 걸 보면은 엄청난 크기의 보석들,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희귀한 광물들, 이런 걸 전부 채집해서 놨어요. 정말 여기 있는 에메랄드들이 정말 주먹만한 큰 것들은 보석이거든요. 자, 한번 표본을 한번 보시죠. 이 왕관과 목걸이는요, 나폴레옹 황제가 두 번째 황후에게 주었다는 선물이랍니다. 두 번째는 조세핀이 아니고 마리에 루이스라는 그런 이제 황후였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큰 왕관에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에메랄드도 뭐 수십 개 원석 그대로 박혀 있을까요? 엄청난 값어치일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떻게 또 수집을 했는지. 여기 나와 있는 에메랄드는 정말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저렇게 큰 것도 있나 싶은 생각이고요. 아무튼 한쪽만 제가 이렇게 찍었지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보석들이 전부 다 여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각종 희귀한 돌들도 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또 깜짝 놀랄 수 있는 거, 미국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국립항공우주박물관입니다. 이것 또한 미국의 스미소니언 협회 국가기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세계 최고의 항공우주문화 분야의 박물관이죠. 여기 없는 항공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모든 항공기가 다 전시되어 있고요. 대부분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대표적인 거는 저의 관심을 끌었던 거는, 저는 이제 공군 출신이다 보니까 이 비행기에 또 더구나 특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라이트 형제 1903년 12월 7일에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제작해서 동력 비행에 성공한 라이트 형제. 정말 인류의 어떤 그 교통수단을 획기적으로 정말 개혁적으로 바꾼 그런 인물들이죠. 입상 앞에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하얀색의 모자를 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윌버 라이트 형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검은 이제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검은색의 모자를 쓰고 있는 이렇게 코스염이 나 있는 친구가 올빌 라이트. 두 형제 이렇게 같이 연구를 했다는데요. 정말 위대한 형제들이죠. 하여튼 세계적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실제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발명한 나무와 천으로 만든 쌍엽의 동력 비행기, 물론 거기에 이제 프로펠러 엔진이 달려있기도 합니다만은 도로래로 이렇게 걸려서 만들어 놨는데, 정말 놀라운 이런 비행기를 발명했다는 것, 대단한 어떤 과학자와 창조 정신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쪽 우주관에 가면은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 착륙한 아폴로 11호 우주선과 그 사령선, 바다에 착륙했던 그러한 사령선이죠. 이것과 함께 미국 우주개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여기 다 전시해놨어요. 여기도 우주개발하면 미국이 최고입니다만은 그런 자부심을 느끼는 미국인들의 그런 전시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그 장소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오늘 두 번째 워싱턴 DC 시간은 미국의 정신과 애국심의 중심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제가 이 사진은 어디냐면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정의롭다는 문구가 새겨진 미국 연방대법원 현관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정신은 평등과 정의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법원의 어떤 그 슬로건처럼 돼 있고요. 그거를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서 제가 느낀 건 5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애국심의 중심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링컨 대통령이지만 그 외에도 어떤 정신과 정부를 만드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는 그런 정신을 읽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링컨 대통령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외쳤던 인권과 인본주의 정신, 그거를 대립되면서도 흑인들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것도 이들에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정신을 실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엘링턴 국립묘지라든가 또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묘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정신이 담긴 그러한 그 불멸의 횃불, 이런 거에 대한 희생정신을 강조한 것을 봤었고요. 또 그 자연사 박물관이나 항공우주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세계 최고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는 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가르치는, 교육하고 어떤 그 암시하는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우주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래를 위한 개척 정신을 고양하는 이러한 5가지의 정신이 미국의 정신이 아닌가, 또 애국심의 근원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그 학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해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대한 여행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 37일차,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미국 독립의 산신인 필라델피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독립의 상징인 자유의 종인데요. 과연 미국의 독립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형태였을까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